한여름 정오 활주로 위에서 아지랑이가 일렁였습니다. 거대한 수송기 엔진음이 땅을 울릴 때 장이서 소령이 비릿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날 이기면 오늘 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들어주지. 대신 내가 이기면 훈련 끝날 때까지 내 명령에 절대 복종. 정적이 가르듯 갈라지고 윤강우 원사의 짧은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곧 3만 피트 상공을 향해 열린 램프 도어 너머로 눈부신 하늘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여름 남측 연합훈련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특전사와 델타포스 간의 합동훈련이었지만 분위기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두 부대의 자존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한편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델타포스 팀원들이 전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장이선은 34세 한국계 미국인 장교였습니다. 레인저 스쿨과 델타 선발 과정을 모두 통과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계산적인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전사 원사와의 대결을 제안하며 보인 그 미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강우는 38배 베테랑 원사였습니다. 20살에 특전사에 입대해 18년을 보낸 생존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석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자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의 열기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시야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실력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부심이 공중에서 충돌할 예정이었습니다. 3만 피트 자유강하. 이서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착지 정확도로 승부를 가르자.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델타포스의 정밀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좋습니다. 간결한 답변이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박중사를 비롯한 특전사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델타포스의 호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부대의 명예가 걸린 대결이었습니다. 수송기의 엔진이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강우는 마지막으로 낙하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18년간 반복된 동작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도 자신의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GPS, 고도계, 비상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강화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탑승, 수송기 승무원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특전사와 델타포스 대원들이 각각 자신들의 대표를 지켜봤습니다. 곧 하늘에서 승부가 가려질 것이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맞춰 기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3만 피트를 향한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이선은 계기판의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20살의 특전사에 입대했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연의 리듬을 체득했습니다. 바람의 미세한 변화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기압의 변동을 몸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천부적 재능은 특전사 훈련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강호의 능력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이 추위에 떨며 고생할 때 그는 오히려 더욱 침착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은 그의 생존 본능에 감탄했습니다. 산악 전투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강호는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절벽을 타고 오르고 깊은 계곡을 건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형을 읽고 최적의 경로를 찾는 능력은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산의 정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상 침투 훈련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다는 산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여기서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파도의 패턴을 읽고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쳐 정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년의 군 생활 동안 강호는 완벽에 가까운 생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깊이 묻어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필요 이상으로 친밀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전역 후의 계획도 특별히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장이서의 성장 배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선은 어려서부터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그에게 뛰어난 적응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선은 ROTC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으며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대학에서는 전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저 스쿨 입학은 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 레인저 탭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델타포스 선발에 지원한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것은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선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전술 매뉴얼을 즐겨 연구했습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이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완벽함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최고의 군인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호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민간인으로서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휴가를 받아도 부대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생각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임무와 훈련에만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선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하고 싶었고 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아시아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을 추구했고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했고 부하들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수송기가 고도를 높여가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강우는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상상했습니다. 공기의 밀도, 온도, 습도까지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이선은 기상 데이터와 바람 정보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낙하 궤도와 착지점을 수학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곧 그들의 철학이 하늘에서 시험받을 시간이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냐, 과학적 계산이냐,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증명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질 대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수송기 내부로 더 많은 인물들이 합류했습니다. 박중사가 특전사팀을 이끌고 탑승했습니다. 32의 그는 강우 원사와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산악 전투와 야간 침투에 특화된 전문가였습니다. 원사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이런 날씨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악조건일수록 그의 천부적 재능이 빛을 발하는 법이었습니다. 바람과 기류를 읽는 능력은 완벽한 날씨보다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델타포스 쪽에서는 호크가 이서 소련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36의 정밀 저격수인 그는 1000m 거리에서 동전을 맞출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차가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이서에게만은 완전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소령님, 저 특전사 원사 경력이 어떻습니까? 호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서는 강우를 관찰하며 답했습니다. 18년 베테랑이라고 들었어. 하지만 경력이 실력을 보장하지는 않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확인해보자. 동양의 직감이 서구의 과학을 이길 수 있는지 말이야.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전사와 델타포스 대원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두 부대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우와 이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승부가 부대 전체의 명예를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수송기 승무원이 고도를 알렸습니다. 2만 피트 통과, 목표 고도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엔진음이 더욱 커지며 기내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있을 점프를 위한 최종 준비였습니다. 강우는 낙하산 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18년의 경험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계적이면서도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박중사가 옆에서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역시 원사님이십니다. 실수할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서도 자신의 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GPS 수신 상태, 고독의 작동 여부, 비상 장비 위치까지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였습니다. 호크가 보조하며 함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소령님. 호크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2,500피트 통과. 승무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기내 히터가 작동했지만 여전히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대원들이 두꺼운 점프복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만 피트의 혹독한 추위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며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고산 훈련과 고공 강화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폐활량과 산소 효율성은 일반인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이서도 마찬가지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는 고도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바탕에 호흡량과 심박수를 조절했습니다. 델타포스의 고공 침투 훈련을 통해 이런 상황에 완벽히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3만 피트 도달. 마침내 목표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수송기 뒤쪽의 램프 도어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기내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고도 3만 피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최종 장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중사가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사님, 꼭 이기십시오. 특전사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내 집이니까. 짧지만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호크도 이서에게 마지막 격려를 했습니다. 소령님이라면 충분히 이기실 겁니다. 델타포스의 훈련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시죠. 이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과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램프 도어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래로는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시계 비행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진정한 실력이 시험받을 시간이었습니다. 점프마스터가 최종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1분 대기. 그의 외침이 기내에 울렸습니다. 강우와 이서가 램프 도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3만 피트 아래로 보이는 구름층은 두껍고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라와 두 사람의 옷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바람의 방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기류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층 위와 아래의 바람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기상 장비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가장 정확한 정보원이었습니다. 18년간 쌓인 경험이 모든 계기를 대신했습니다. 이선은 손목의 풍속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수치로 파악했습니다. GPS 데이터와 대조해 최적의 강화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델타포스의 정밀 훈련이 만들어낸 과학적 접근법이었습니다. 30초 대기. 점프마스터의 다음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기내의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벌어지는 승부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중사는 주먹을 꽉 쥐었고 호크는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강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훈련이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집중력이 극도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기압 변화, 온도 차이까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계산을 마친 그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머릿속의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적용할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점프.
최종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수송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중력에 이끌려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낙하가 시작된 순간 서로 다른 두 철학이 하늘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이선은 교범에 나온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뻗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적절한 각도로 벌려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GPS와 고도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계획된 경로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때로는 표준 자세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류를 타고 곡선으로 이동하며 더 효율적인 경로를 찾았습니다. 계기보다는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구름층에 진입하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선은 당황하지 않고 계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계 비행 훈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시야가 없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우에게는 구름층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더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습도의 변화로 고도를 짐작했고 기압의 차이로 바람의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구름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층을 빠져나온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서 있는 것은 강우였습니다. 그는 이서보다 더 효율적인 경로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한 것이 과학적 계산을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선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했는데 뒤처진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착지 정확도에서 가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착지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델타포스의 정밀성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지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착지점 중앙에 세워진 깃발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돌풍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이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의 낙하산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돌풍조차 그에게는 도구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마치 바람과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낙하산은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중앙 깃발을 향해 정확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착지 10초 전 승부의 판가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의 낙하산이 중앙 깃발을 향해 완벽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의 변화를 읽으며 미세 조정을 계속했습니다. 18년간 쌓인 경험과 천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선은 필사적으로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돌풍으로 인해 계획된 궤도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델타포스에서 배운 정밀 조작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낙하산 줄을 세밀하게 당기며 방향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인간의 계산보다 강했습니다. 착지 순간이 왔습니다. 강우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그의 발이 중앙 깃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착지였습니다. 낙하산을 접으며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훈련을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선은 중앙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착지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멀리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그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특전사 팀원들은 강우의 승리에 열광했습니다. 박중사가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원사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특전사의 명예가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호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과학적 훈련법이 동양의 직감에 패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서가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패배의 쓴맛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났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강자의 여유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담담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의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이선은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PX 앞 벤치에서 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군인의 도리였습니다.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나 우월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이선은 긴장했습니다. 굴욕적인 요구가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소령님, 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당신의 실전 경험과 훈련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강우의 요구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굴욕이나 복수가 아니라 배움을 원했습니다. 승자의 겸손함이 이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서 배우고 싶어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강우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는데 왜 저에게서 배우려 하십니까?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당신의 정밀함을 봤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완벽을 추구하잖아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강우와 이서가 훈련장에서 만났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한 이서였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당신의 방식을 보여주세요. 이서가 말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교범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정감은 완벽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는 강우의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교범에 나온 호흡법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더 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서가 물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는 거죠. 이서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우의 사격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바람이 강한 상황에서도 중앙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연과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당신 방식을 보여주세요. 강우가 말했습니다. 이서는 델타포스의 정밀 사격법을 시연했습니다. 풍속과 거리, 탄도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수학적 공식에 따라 조준점을 조정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첫 발은 빗나갔습니다. 바람의 변화를 계산해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서는 당황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실전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계산보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했습니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계산도 중요하지만 느끼는 것도 필요해요. 그는 이서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느껴보세요. 피부로 몸으로요. 이서는 반신반의하며 강우의 말을 따라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산에 직감을 더한 결과 사격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학적 접근법에 자연적 감각을 결합하는 것. 두 방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간의 새벽 교습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우는 이서에게 자연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의 방향, 기압의 변화, 온도의 차이를 감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대신 감각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서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서는 강우에게 정밀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 변수 분석, 위험 요소 평가 등이었습니다. 직감에 의존하던 강우에게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려줬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우며 변화했습니다. 강우는 더 체계적이 되었고 이서는 더 직관적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강점을 흡수했습니다. 경쟁에서 시작된 관계가 상호 성장의 파트너십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야간 구출 훈련이 있었습니다. 강우와 이서가 팀을 이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대의 융합을 시험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할지 모든 대원들이 주목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인질을 구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간에 진행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두 사람의 조화가 돋보였습니다. 이서가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강우가 현실적인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과학과 직감이 만나 더 완벽한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박중사와 호크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침투 과정에서 강우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야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의 감각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서는 GPS와 야간 투시경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두 방법이 결합되어 완벽한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인질 구출 과정에서는 이서의 정밀함이 빛났습니다. 적들의 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공격 순서를 계획했습니다. 강우는 직감적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야간 구출 훈련에서 두 사람의 협력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서의 정밀한 계획과 강우의 직관적 판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인질 구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모든 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두 부대의 장점이 결합된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사격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강우에게 바람을 읽는 법을 배운 이서가 정중앙을 관통했습니다. 과학적 계산에 자연적 감각을 더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사격 실력이 한 단계 더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강우도 변했습니다. 이서에게서 배운 체계적 접근법이 그의 직감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감각만으로 판단하던 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확실해졌어요. 강우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쟁에서 시작된 관계가 동료애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함까지 생겨났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완했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변 대원들도 그들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박중사가 호크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네요. 호크도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과 기름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벽한 조화군요. 두 부대의 대원들도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서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걸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강우도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발전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근처 막사로 뛰어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막사 안에서 비를 피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군대에 대한 신념을 말했습니다. 이서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경험과 성공에 대한 갈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서가 말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계산 없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강우도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군대가 전부였고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별들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막사 앞에서 헤어질 때 이서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훈련할까요? 강우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에게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 드디어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강우는 한국에 남아야 했습니다. 지리적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2024년 봄 예상치 못한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극비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국제테러 조직 검은 정갈이 생물무기 시설을 운영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즉각적인 타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전사와 델타포스가 합동으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강우와 이서가 공동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정갈은 생물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 샘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테러에 사용될 경우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은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방어도 삼엄했습니다. 정면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은밀한 침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강우의 침투 전문성과 이서의 정밀 전술이 모두 필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지하수로를 통한 침투가 최선입니다. 강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형도를 자세히 분석한 후 최적의 침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자연적 감각으로 발견한 루트였습니다. 이서는 그 경로의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이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전 당일 팀은 야간에 투입되었습니다. 박중사와 호크를 포함한 정예 대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전이었고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강우와 이서는 팀을 안정시키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하수로 침투는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의 흐름이 거세고 통로가 좁았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안내로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그의 자연 친화적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서는 GPS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며 팀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수많은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저 감지기, 압력 센서, 동작 감지기 등 첨단 보안 장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서의 정밀한 분석으로 하나씩 우회해 나갔습니다. 과학적 접근법이 위력을 발휘한 구간이었습니다. 강우는 직감으로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동력실에 도달한 팀은 폭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설의 전력을 차단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호크가 정밀 폭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박중사가 경계를 담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폭파가 성공했습니다.
시설 전체가 정전되며 보안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이제 통제실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우와 이서가 선두에 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협력으로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강우는 직감적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고 이선은 정확한 사격으로 무력화했습니다. 박중사와 호크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팀워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생물무기 샘플이 최고층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헬리패드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샘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작전이 실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서가 외쳤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적들이 헬리콥터로 탈출하기 전에 저지해야 했습니다. 강우는 최단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팀을 이끌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가 이미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갈의 수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생물무기 샘플을 들고 탑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샘플을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헬리콥터 엔진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검은 정갈의 수장이 생물무기 샘플을 들고 탑승하려 했습니다. 강우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섬광탄을 터뜨려 적들의 시선을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크가 저격총으로 헬리콥터의 조종사를 제압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팀이 돌파했습니다. 박중사가 측면에서 엄호 사격을 가했고 이선은 정면에서 정밀 사격으로 적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갈의 수장은 여전히 샘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헬리콥터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샘플을 빼앗지 못하면 작전이 실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우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그는 달려가서 뛰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적 수장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헬리콥터에서 떨어졌습니다. 옥상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생물무기 샘플이 그들 사이에서 굴러다녔습니다. 강우, 이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적 수장을 조준하고 있었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강우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 사격의 달인인 그도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우와 적이 계속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적수장이 칼을 뽑아 강우를 찌르려 했습니다. 강우는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생물무기 샘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마침내 강우가 적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상대방을 옥상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적수장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우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도 옥상 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옥상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서가 달려와서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 그가 외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강우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중사와 호크도 함께 도왔습니다. 간신히 강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생물무기 샘플도 무사히 회수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적과의 격투 중에 입은 상처가 깊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을 불러 이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강우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며 의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임무는 성공했어. 강우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바보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버텨. 병원까지만 버텨. 그는 강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의료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강우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서는 내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중사와 호크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강우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우가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이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았구나. 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서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그는 강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이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을 떠나기로 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강우는 놀랐습니다. 왜? 당신은 훌륭한 장교인데. 이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거든.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계급이나 출세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2025년 초 작은 시골 마을에 두 사람을 위한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서는 전역 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간단한 한옥 구조의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군에 복무하고 있었지만 이제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서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강우는 휴가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이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치열했던 군 생활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지만 이서의 성실함과 강우의 묵묵함이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달리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이서는 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강우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군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이서는 강우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미국식과 한국식을 섞은 독특한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강우는 이서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뛰어난 체력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역시 군인 출신은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승부보다는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진짜 강함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40살이 되었고 이선은 35살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성장했습니다. 강우는 이서에게서 젊은 에너지를, 이선은 강우에게서 성숙함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이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함께 키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우와 이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멀리 왔네. 이서가 말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경쟁이 이런 결말을 맞을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들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함께 키워나갈 소중한 미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경쟁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